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걸로 파타고니아의 인사이트를 다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. 저는 한 3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목차에도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구나.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오히려 용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업하지 말아야지, 너무 신경 쓸 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책. 그리고 뭣도 모르고 저처럼 이제 사업에 뛰어들었어. 그러고 나서 열심히 막 성장시켜 가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제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이런 요소들은 빼먹고 가고 있구나, 또 저런 요소들도 같이 챙겨서 가면 좋겠구나. 처음부터 이걸 다 신경 쓰면서 비즈니스를 러닝시킬 수 없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좀 선정을 했었고요. 4조 가까이 되는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매각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부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더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브랜드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파타고니아가 어떻게 성장했고,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고민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. 어쩌면은 계속 이야기할 거지만 그 당시에 뭔가 이 산악회라는 어떤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본 신화드라는 회장님이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나, 그런 상상도 조금은 해봤고요. 어디다가 판매라든가 뭐 구체적인 이런 세일즈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좀 찾기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내가 만든 브랜드가 시장에서 잘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선순위를 잡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, 이런 생각에 그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83페이지 구절. 나는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. 나는 동반가였고 서핑을 하는 사람, 카약을 하는 사람, 스키를 타는 사람, 대장장이었다. 나는 그저 나 자신과 친구들이 원하는 좋은 도구와 기능적인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다. 이제 우리에게는 각자 가족이 딸린 직원들이 있는 차입금이 엄청난 회사가 되어 있었다. 모두의 운명이 회사의 성공에 달려 있었다. 이 구절이 이 책 내용 중에서 엄청나게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. 저도 아직 회사가 크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뭐 디자인, 생산, 유통, 마케팅, 재무, 인사, 경영, 환경, 이것까지 다 신경 쓰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도 신경 쓰고 가야지 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. 그랬을 때 이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좋았고, 85페이지에서 사업가가 된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. 이건 정말 역같네. 나 내 방식대로 할 거야. 사실 저희는 무서워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겉으로 표현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사업을 계속 이제 배우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고 뛰어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어, 인사에 뭐 문제가 있어,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다 내가 잘 못해서 모자라서 이런데, 또 그걸 신경 쓰다 보면은 영업활동이나 마케팅이나 회사가 첫 번째 본질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들도 가끔은 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회사는 매출을 내야 돼, 돈을 벌어야 돼, 이런 돈돈돈 하는 스타일도 또 아니다 보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,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그리고 어떤 경상소득을 내는 그 단계까지는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비난을 좀 받아도 법과 도덕에만 멀쩡히 잘 갈 수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은 그 자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도 늦지 않는다.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쩌면은 창업했을 때의 우선순위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서의 9가지 이 요소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생존이란 키워드가 제일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던 것 같아요. 뭐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도 막 돈을 버는데 더 집중하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, 이런 요소들도 고민해 가면서 생존이라는 것들에 대한 되게 당연하지만 우리도 돈 버는 이유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. 개인도 회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, 또 저희가 그런 말도 많이 쓰죠. 하이 리스크, 뭐 하이 리턴. 대표들은 책임질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일찍 그런 걸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무게감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정도 단계에 이제 올라가서 내가 내 가족들, 그러니까 회사 식구들 이렇게 책임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다시 조금 챙기는
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내 방식대로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일단 생존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는 것들도 회사 차원에서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또 반대로 완전 기술이고 그다음에 막 펀딩도 많이 받아서 아예 각 영역마다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업 이익과 이 내부 이 조직과 같이 탄탄하게 간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는 아직 단 한 번도 그런 회사를 보지는 못했어요. 늘 성장통이라는 단어들을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쓰기도 했고 창업한 회사들도 늘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앞에서의 파타고니아의 철학이라는 이야기 나올 때 되게 감명 깊게 보고 좋았습니다. 그러면서 123페이지 이사회에 제출한 의사결정 원칙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저희 회사도 어떤 의사결정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이사회까지는 없지만 언젠가 저도 이런 단계가 되고 언젠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때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. 저희 회사도 제가 강원도에서 했다 보니까 강원도에 뭐 예를 들면 산불이 생겼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있다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여성을 위한 그런 기부 활동이나 후원 활동들도 매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하라는 건 또 제가 잘 못해요.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아무도 안 해줘요.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신경을 쓰면서 가지만 이 123페이지, 124페이지에 있는 그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태.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매출이 떨어지고요. 2마리 토끼,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그럼 모든 걸 다 신경 쓰지 못한다고 할 때 한국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으실까요? 8가지 중에서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냥 예를 들면 화장품과 뷰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원칙이 이게 정말 뷰티와 관련된 사업이야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게 사람들한테 이런 건강이나 아름다움에 도움을 실제로 줘 이게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원칙이에요.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기부 활동을 한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 우리가 무언가를 액션을 할 때 거기에 의사결정 원칙이 있어요. 그 원칙이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뭐 아름답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라고 판단하면은 좀 실행을 하는 편이고요. 근데 주제 넘게 하지는 않아요. 영리단체와 이런 비영리단체의 경계라는 게 아직은 있는 중이라서 파타고니아는 그 경계를 뭐 마음껏 넘나들죠. 마음껏 넘나들면서 이제 돈을 버는 비영리단체가 된 느낌도 조금은 받았지만 저는 의사결정 원칙에 그런 게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제품이에요. 일단은 우리가 하는 이런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에만 좋아 보여요. 사실 내가 만들면 내 새끼 무조건 이쁘거든요. 근데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 그 의사결정 원칙에도 New, Better, Different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것들이 새롭거나 혹은 다른 데랑 견주어 봤을 때 정말 이제 더 낫거나 완전 다르거나 좀 이런 세 가지가 조금 만족시켜야 상품을 출시하는 편이기도 하고 뭐 마케팅 방식이나 뭐 혹은 유통 채널에 맞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New, Better, Different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부합됐을 때 합니다.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화해라는 서비스 아시죠? 화해라는 서비스 안에서 저희는 화해의 PB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거는 기존의 같은 제품이라도 화해가 같이 콜라보가 됐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브랜드에서 안 한 시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뷰티컬리라는 플랫폼이 나왔어요. 그러면 거기에서 뷰티컬리와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브랜드 콜라보로 PB로 만든다던가 그리고 인플루언서라는 이 키워드가 엄청 등장을 했다 보니까 아예 인플루언서와 공동 개발해가지고 브랜드 콜라보도 이런 식으로도 과거에 안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빨리빨리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New랑 Better랑 Different라고 세 가지로 정의를 좀 내리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디자인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마케팅 철학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진짜 마케팅이 정말 되게 과해졌어요. 그런 부분의 철학에서는 조금은 저희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힙합 레이블에 있는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랑 각각의 방식으로 뭔가 젊은 아빠의 이미지를 좀 가져가려고 뭐 이런 데다가 마케팅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철학에 가깝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거를 많이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. 근데 또 막상 이 책에서 들여다 보면은요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? 엄청
유연하고 엄청 빠른 조직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.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설득과 어떻게 이런 걸 했지?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또 몇 번씩 봤고 온전히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멋있게 나온 책이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.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뭐 분들이나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조직이 이 중에 어떤 상품,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나라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상품들 또 혹은 뭐 이런 생산, 유통, 마케팅, 재무, 인사, 경영,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해볼지 한번 이야기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